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남구는 기존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신도시급 뉴스테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현안 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구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5명의 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재본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김병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유정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의당 현정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과 2번의 공통질문 그리고 2번의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 10초 전에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리 배치와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정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안에 유권자들에게 출마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좌석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박재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기호 2번 박재본입니다. 지난 8년간 시의원 재임 시 성원해 주신 남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 능력을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남구청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남구가 부산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남구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며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남구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번엔 남구청장 제대로 잘 뽑았구나 그 소리를 듣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병원 후보 차례입니다. 6번 김병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구청장 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이 하수인으로 구청장을 선정하고 공천을 주는 이런 현상은 적폐 현상의 하나로서 부패의 고리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반드시 이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의 공천도 거부하고 부정하고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역 주민, 이 지역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구청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정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유정기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남구는 어땠습니까? 일당 독식 체제로 발전은커녕 정체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말미암아 지역민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구청장은 특정 정치인, 즉 국회의원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구청장은 27만 6천의 남구민을 대변하는 수장이자 머슴이고 일꾼인 것입니다. 기호 3번 유정기, 그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구민만의 목소리만 듣고 섬기는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남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기호 3번 유정기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현정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남구청장 후보 기호 5번 현정길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부산과 남구에서 오랜 일당 독점 정치를 끝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게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팍팍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 야합으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법을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35년간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교육운동을 통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타파하고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켜 교육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남구를 혁신할 수 있는 정책과 의지가 있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저 현정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재범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할 든든한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남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남구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 포기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남구를 함께 만드시겠습니까? 박지호 국회의원과 손잡고 오거돈 시장과 함께 일하는 준비된 구청장 박재범입니다. 저 박재범 새로운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재범입니다. 이번 순서는 5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된 질문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외국어대 우암동 부지 개발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우암 간만 뉴스테이 사업 등 우암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다수 후보께서는 도시개발을 위한 연계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 질문은 무소속 김병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암 간만 부두에 해양 신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왕간만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어 1만 5천 세대의 입주민들이 들어서게 되면 외국 관광선의 그 지역의 출입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복합의료단지를 구 부산 외대 자리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복합의료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지금까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우암, 간만, 용당 지역의 상권도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부산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유정기 후보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만동과 우암동은 부산, 특히 우리 남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외대부지가 이전이 되면서부터서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행될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 재개발과 고부가가치 사업인 우암동 해양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산업 관련 산업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벤처타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요트 및 선박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정의당 현정길 후보 1분 답변 듣겠습니다. 예.
도시 개발입니다. 그 해양산업특구든 뉴스테이든 모두 그 도시 개발입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사의 이윤을 우선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 토착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개발의 원칙을 먼저 견제하는 위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연계 방안은 일단 해양산업특구는 산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뉴스테이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뉴스테이와 그 산업특구가 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외대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대부지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즉 문화와 예술, 교육, 그리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후보 역시 1분 시간 드립니다. 해양산업과 문화,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오거돈 박재호와 함께 항만 비오지역까지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지원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비즈니스와 판로 기능을 더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교통, 편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외대부지와 기존 건물을 활용해 해양융합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 선박 연구에 가장 앞서 있는 부산대 극좋은 소재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산학 융합지구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 모든 것 집권당 구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저 박재범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재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지역 우암 간만 지역에는 슬럼화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노력한 끝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암 1구역, 2구역 간만구역에 뉴스테이 임대 아파트가 15,000세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요. 또 우암부두에 해양 클러스터법이 통과돼서 좀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그 오디시아의 부지가 우암부두에까지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나 또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또한 그 외대부지 매입도 시와 또 매입을 약속을 해놓고 아직 그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계약이 안 됐습니다. 속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그 세 곳에 사업을 성공시키려면은 우선 교통망 구축, 지하철이 먼저 도입이 돼야 됩니다. 부산역 그 1호선과 경성대 2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사업 용역을 네, 역시 발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비속어의 사용과 명백한 허위 위반, 흑색 선전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3분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남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경기 활성화 방안을 꼽고 있습니다. 5.6도와 2기대, 유엔 기념공원 등을 활용한 남구만의 특화된 관광산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먼저 유정기 후보부터 3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박재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불황이고 불경기입니다. 또 우리 남구 지역도 역시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박재본 후보만의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공약이 있다면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 대연 사거리에서 유엔 노타리까지 월 그 1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 볼거리, 문화 행사를 마련해서 지역 상공인들의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초석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박물관 주차장, 유엔 탑급 부근을
지하화 그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서 18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예, 박 의원님 한 거리로 30초가 됩니다. 지난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약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또 우려하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지금 질문 요지하고 완전히 그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아니요, 계시는데 아니요. 그게 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제가 끝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선거법 위반이 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구청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유승기 후보님께서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경미한 그 어떤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이미 1차 조사를 받았고 또 그 관계 조사 기관에 소명자를 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그렇고 우리 사실은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는데 우리 박재본 시의원인 시절에 2013년부터 18년 약 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감 속도가 약 21억 원이 넘는 재산 증감 속도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박재본 후보님의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유승기 후보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지금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주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3분의 시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정길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1번이 주식회사 부산 남구미래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님,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남구의 재정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릴까요, 후보님?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주식회사의 목적은 영리 추구입니다. 후보님 공약은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지만 주식회사는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고 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기관은 그래서 영리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공사나 공단을 만드는 것이지 주식회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님은 주식회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 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런 그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데 주식회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부산 남구미래는 우리 남구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많은 청년 어르신들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꼭 상법회사라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공성도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자 국제신문에 보시면 존경하는 현 후보님과 함께 이식 공약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렇다면은 주식회사 부산 남구미래의 손익분기점은 어느 시점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 손익분기점보다는 우리 남구의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설령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공성을 띤 부산 남구미래, 즉 남구 희망 펀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구청장이 되어서 토목사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구청장보다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님, 이제 그럼 희망 펀드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사채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회사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후보님의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권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현정길 후보의 3분 주도권 시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후보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박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전국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핵심 공간을 지어주는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5년 동안 국비만 110억이 지원되는 큰 사업인데요. 부산시에서는 우리 운행지구만 쏙 빼고 영도와 센텀으로 계획서를 올려 공모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탈락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운행지구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재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남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당 서병수 시장께서 우리 운행만 쏙 빼고 추진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박 후보에서 질의한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주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시에서 공정성과 행정성을 가미합니다. 또 그래 어떤 그 사업 목적이 있으면은 사업 목적에 타당하는 내용을 제대로 제출해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좀 더 상세히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따른 답을 하지.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면은 제가 후보님께서는 이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뜻으로 저는 들려옵니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후보님께서는 또 이 그 차에 당시 시의원에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 원래 이런 우리 지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이 목소리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왜 영도와 센텀 지역은 가능했는데 왜 우리 문현 지역은 지정학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월했는데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그럼 시의원으로서 그때 왜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박 후보는 일반이었습니까? 구의원이었습니까? 남구의 의원이죠, 그죠? 남구 의원이 시의원한테 지역의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정파를 떠났어요. 당렬을 떠나서 내한테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의논도 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후보님께 아닙니까? 질의하는 그죠? 내용은 이런 중대한 우리 남구의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심도 가지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 알겠습니다. 자체가 그럼 제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180억짜리였습니다. 시의원이 관여하는 시비도 47억이나 들어갑니다. 우리 문현지구에 공공기관이 7개 있습니다. 확인 결과 어느 한 기관과도 논의한 적이 없답니다. 네, 3부 내 주도권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재본 후보 역시 3분 주도권 드립니다. 박 후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후보는 청소년 어르신 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겠다. 주민이 직접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예산 결정권과 의결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구의회가 고유권입니다. 예. 어떻게 주민이 직접 그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약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후보님, 제가 세대별 주민 예산 참여제는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된 예산 참여제보다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계층별 세대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후보님 이해를 못하는데 예산 참여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법 위반입니다.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구의원을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참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정길 의원께서도 우리 박 후보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희망펀드를 만들어서 창업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은
이게 상업법만 검토를 했지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그러면은 출자 출연법에 따라야 됩니다. 출자 출연법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법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공약에서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 후보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공약을 낼 때는 관련 기관의 전문가나 상법에 대해서 다 조율을 거친 상태입니다. 조율이 아니고요. 출자 출연법 검토해 봤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출자 출연법은 예? 검토하면은 그 주식회사 낭호청이 어떤 그 법인 설립이 안 됩니다. 이 부분 명확히 제가 그 검토하고 질의받고 자문받고 다 했으니까 다시 확인했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검토를 거친 분 상품만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 미래를 바꾸겠다. 유엔 국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겠다 하셨죠, 그죠? 네, 여기에 보면 유엔 기념 공원 일원에 어떤 곳에 할 겁니까? 예.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유해문화특구라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 남구민들에게 미래의 먹거리도 가능한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여 자, 답변 예.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네, 박재본 후보의 3문 주도권 역시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훈 후보 차례입니다. 예, 박재범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교통문제 해법으로 지하철 2호선 연장 이야기를 박재호 의원이 관여한 보도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호동 일대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니, 박재본 의원님께 묻은 겁니까? 아니, 네, 박재범 박재범 의원에게. 의원님께 예. 질의드렸습니다. 네. 우리 남구의 교통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암선의 진역부터 신선대부두까지 있는 6.1km 구간에 도시절도, 즉 트랩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용호지역은 8만 7천 명이 살고 계십니다. 비범한 예로 다대포에는 6만여 명이 계시는데도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 지하철 1호선 지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구 용호동에도 8만 7천 명의 주민이 계신 곳에 지하철 1호선이 반드시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말입니다. 저희도 그 다년간 연구를 했는데 제가 시교통국에도 가서 모든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용호동 용호선이 있는데요. 거기 합수 구간이 돼 가지고 지형상 지하철 파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적합한 대안으로 보는데 이번에 굳이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지하철 연장선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 보는데요. 그 아니, 진정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후보님,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후보님, 예. 그건 후보님이 보시는 결과 제가 보는 결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여태 23년 동안 저희 남구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그게 아니고 일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 아니 뿐이지. 의지만 있는 제가 게 아까 되는 거 조경태 의원이 되는 예를 게 들었지 아니고요. 박재범 않습니까? 후보님, 지금 주도권은 네, 예, 김 저한테 후보님께 있으니 있습니다. 제 네.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희박한 그런 사업을 왜 하필 이 시점에 오만 간판을 다 걸어서 내세우느냐는 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홍보 목적이고 진정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용호동 일대는 그럼 지하철을 판다. 그리고 이쪽에 우암간만 쪽은 트램을 설치하겠다. 트램 수단을 쓰겠다는 건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김병원 후보님 역시 상호토론 주도권 시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 먼저 현정길 후보부터 1분 답변 듣겠습니다. 예, 교통 문제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버스 이용의 편의성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이 두 가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철도 건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과 또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2016년에 부발련에서 도시철도 노선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선과 우암선, 용호선, 우암선은 노선 검토 결과로서는 1차적으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연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장이 문제인 거죠. 당장 인구가 많고.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후보 1분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남구 교통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남구의 교통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저 박재범은 우리 남구에 도시철도 지선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부산 진역에서 신선대를 잇는 우암선 6.1km 구간에 노면 전차를 도입하고 용호동과 경성대를 연결하는 용호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제안해서 오거돈 시장 후보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문재인, 오거돈과 원팀으로 일하는 저 박재범만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먼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흐름과 소방차의 진입이 지장이 없는 한 주정차 단속을 시간대별로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남구 전 지역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시켜서 주차 단속도 완화를 시키고요. 또 상권 지역의 공영 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지역의 불합리한 신호 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건설 캠페인을 펼쳐서 교통 흐름을 소통시키겠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와 남구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용호동 SKV에서 경성대 2호선과 연결하는 도시철도 용호선 사업 타당성 용역을 재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우한간만 용당 도시철도 노선도 사업 재용역을 추진해서 부산역 1호선 경성대 2호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방금 교통 문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주차난도 마찬가지고. 박재본 후보와 박재범 후보 두 분 공약을 보면은 그냥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단순한 트램이 아니고요. 더 조사를 좀 더 해보십시오. 바이모달 트램이라는 일종의 친환경 전기차인데요. 노면에 센서를 장착한 특수한 그런 트램을 도입해야 됩니다. 막연한 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이런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주차 문제가 이제 참 심각하고 또 앞으로 이제 8월까지 우리 남구에 거의 8,000세대가 더 입주를 하게 되는데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지금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찌됐거나 이 주차 문제를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유정기 후보 1분 시간 드립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도시철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발 선거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주거지와 지하철역에 떨어진 곳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정비해서 대중교통 불균형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은 주차장 부지 확보
관련된 한 해 ABB가 46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총 49곳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과 골목, 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야간 주차장 개방으로 인근 상가 활성화를 최대한 활을 시킬 것입니다. 또한 관광남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은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비속어의 사용과 명백한 허위 위반, 흑색 선전 등은 사유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지 분야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호 토론도 역시 3분의 시간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박재범 후보부터 3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현정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구에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자활과 노후 계획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공익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단순노동 방식의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 스쿨존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노인 구직 및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셨습니다. 저와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후보님이 구체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청년 일자리, 뭐 여성 일자리, 이른바 그 일자리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노인 일자리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점이 저는 그 우선적으로 이제 올바른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흔히 그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협동조합을 하겠다, 마을 기업을 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그 민간 기업이 이렇게 지원하기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고 또 공공 분야가 또 하기도 어려운 곳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단기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있는데 굉장히 나쁜 일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구의 올해 교육경비 예산은 4,800만 원 뿐입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실에 지원하고 노후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는 교육경비 예산을 매년 10억씩 편성하겠습니다. 자유학기 활성화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지원 사업 종류와 수요 학교 수를 2배 늘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승면 작업이 지연된 학교에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엄마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현 후보께서는 교육복지 정진을 위한 무상 방과후 학교와 무상 교복을 약속하셨는데 지원 마련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원은 간단합니다. 지금 남구청의 어떤 재원이 우리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은 대략 제가 공략한 것은 방과후 수업료 지원, 교복비, 업무급식입니다. 대략 84. 네, 현 후보님. 네, 박재범 후보의 3분 주도권 마무리되었고요. 박재본 후보 차례입니다. 먼저 유정기 후보가 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지시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정가기록법위원부터 밝히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유엔 고원 일원회 유엔 국제 컨벤션 센터를 세계 평화엑스포로 개최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공약은 아마 시장도 공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 땅 부지 소유주가 누구 건지 알고 있죠? 소유주가 어딥니까? 예, 마저 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엔 유엔이 이게 관리위원회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그 답하세요 하고 또 질문할게요. 제가 느끼는 유엔 컨벤션 센터의 개념과 후보님이 생각하는 유엔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한 결이 너무나 큰 차이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여태 우리 남구가 변하지 않은 것은 일을 하려는, 추진하려는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동안 후보님은 경륜, 경험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유엔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 열정은 확고합니다. 자, 지금 추상적인 공약만 해놔놓고 다른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꺼내시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옵니다. 제가 질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답도 안 하시고요. 유엔 관리 주체는 MCK 16개국 대사들이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면 유엔 보면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이 잘 안 납니다. 유엔 평화 문화 지금은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과정도 하는 부분도 울산과 대전에 또 현재 네, 박재범 주도권자입니다. 후보님 질의 다 듣고 답변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이 계실 때 우리 갑자기 김정국 의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유엔자를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요? 정말 제가 국회의원님도 시장도 공략하기 힘든 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공략해 놔놓고 이건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컨벤션 센터는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결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인 걸 공략해 현실 주셔야지. 가능하죠. 지금 그럼 유엔자를 어떻게 쓸 겁니까? 유엔자를 어떻게 승인을 받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세요. 유엔자를 승인을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예,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추진할 때는 기본 사항을 다 조사하고 네, 박재범 후보님의 3분 주도권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김병훈 후보 상호 토론 3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소득층 복지 문제 같은 거 있어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예를 들면 문현동 벽화마을 같은 경우에 그 극빈자들에게 우리 구청과 땅 주인인 재경부가 50%씩 변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박재범 후보에게 극빈자 층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병훈 후보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 참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밤낮으로 일한 덕에 저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노후 대책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싫든 좋든 사회계 취약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회적 취약이 떨어진 분들에게 제가 남구청장이 된다면 우리 747명의 유능한 남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사회복지자들, 처우개선과 함께 꼼꼼하게 인권의 사각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을 제시하고 우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청장이 돼야 하는가. 예를 들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 헌신과 봉사 측면 이런 것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얄팍한 현실적인 자료 제시 정도로 그치는데 제 생각은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구청장의 인물은 앞으로 헌신과 봉사의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간 구청장 봉급 전액을 어려운 서민을 쓰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청장에 대한 공천 문제는 헌법 7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위원 소원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폐 현상을 우리가 과감히 극복하고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누가 적임인가? 정당 공천의 힘을. 김병훈 후보 3분 주도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정기 후보 역시 3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1번 박재범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남구에서 4년 동안 구의원을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남구의 한 해 사회복지 예산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1629억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구 복지 예산은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246억 원 정도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4년 구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구정의 질이든 조리한 발이든 한 적이 계십니까? 예, 남구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우암간만 용당, 문현, 대연, 용호건역 인근에 사각지역이 있는지 골고루 챙겨보고. 예, 저는 박 의원님, 박 후보님, 저는 뭐 조리안이든 하는 거를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고요. 제가 그 박 후보님에 대한 의정 활동을 찾아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5분 자유 발언이 1년에 한 번꼴 정도뿐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조리안 발의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자, 그리고 구청장을 견제하는 구정 질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참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이 구의원 초선으로서 구청장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유정기 후보님이 의회에 들어보시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5분 발언을 많이 하고 나름의 구정질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 후 어떻게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고민할 것인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5분 발언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됐습니다. 그 사안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 하면은 비정규직, 여성 이럴 건데 복지는커녕 인권조차도 생각지 않은 미투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일에 MBC 보도에 따르면 당내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치르니까 그냥 사과를 받고 끝내라. 피해자에 종용했다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 후보를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그래서 문제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의정 활동에 4년 동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후보. 우리의 남구 아이들에게 청소년의 미래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정길 후보 차례입니다. 예, 토론 시간이 대단히 짧아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점 좀 유감이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좀 복지와 관련된 또 토론을 하니까 아까 제가 대중교통 문제는 도시철도는 당장의 대안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교통 혼잡 지역에 출근 시 무상순환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 그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따라서 주차난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교육복지 문제는 83억이 된다 했는데 전체 지금 이제 남구청의 운영 자금이 여유 자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즉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에 이어 촛불 민심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일당 독점 정치를 끝내는 선거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박재본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워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유정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남구의 복지 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남구에는 복지 관련된 단체, 복지관이든 장애인 70여 개의 단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엊그제도 김해 쪽인가 복지사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복지사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복지사의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 비용,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40%, 네. 1,600억, 2,000억 이런 실제로 전체로 왜 그런 통계가 1,600억 얘기, 2,200억 얘기 이런 나오냐면은 복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내려오고 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내려오고 온 부서에서 내려오고 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은 중복되는 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이를테면 여가부에 있던 지원도 받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교육부의 지원도 받고 또 지자체의 지원도 받아가지고 똑같은데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 체계 협의회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상설적인 사무국을 설치해서 복지가 체계화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도 현 후보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본 후보부터 1분 발언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저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후보입니다. 남구청장 정당 후보들 중 유일하게 범죄 경력이 없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후보.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 박재본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희망찬 남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남구 한 해 예산이 무려 3,300억 원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청장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저 박재본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원 후보 역시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구청장 자리는 28만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자원을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경험이 일천하거나 혹은 상업적인 의식을 가진 분이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남구의 자원과 남구의 자연이 파괴될 수 있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구에 존재하는 경성대학에서 총장을 2번 당선되었고 행정 전문가로서 행정학 박사입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기호 6번 김병원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정기 후보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남구는 이제 바른 미래로 가야 됩니다. 남구는 어륙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유엔묘지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것을 관광 별도화를 시켜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여성,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남구는 주거 형태가 급속도로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부서를 신설해서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남구는 소외계층의 복지 혁신을 단행해서 모두가 행복한 남구는 물론이고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입니까? 기호 3번 저 유정기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단디 한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정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저는 남구를 교육혁신과 행정혁신, 지역혁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공동체와 부양공동체, 마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복지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 여성과 청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무상순환버스를 도입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공원일몰제 대안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없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당당한 남구, 여성이 당당한 남구, 노동이 당당한 남구, 그리하여 정의가 흘러넘치는 남구가 되도록 정의당 기호 5번 저 현정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재범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 남구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고령화되고 아이 울음소리는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30만이 훌쩍 넘는 인구가 어느새 27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아파트는 늘었지만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교통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여행은 발전했지만 삶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경륜, 경험, 지난 23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앞세운 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 삶이 행복해졌습니까? 전시성 토목에 쓰는 돈을 이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서민을 감싸는 따뜻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호 1번 박지범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5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4년 남구를 이끌 적임자를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은 오늘 밤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서구청장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3일) 동안 이곳 부산이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